온 김에 간단하게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지금 이따 지지율 이야기를 해야 돼서. 이종섭이가 25일 날, 20일 날 귀국하면서 25일 날 방산 관련 회의가 있다 그랬었잖아요. 방산 회의가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종섭이는 최상병 수사 개입건으로 귀국한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싶으니까 회의가 있어서 들어온 거야 했는데 막상 회의가 없었다. 뭐 회의가 있었는데 뭐 취소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되게 웃겼던 건 뭐냐면은 지금 방산 관련 회의가 전체 방산 관련 회의뿐만 아니고 장관들의 그 화상 회의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현재로서는 계속해서요. 근데 갑자기 이것을 이제 오프라인으로 회의를 진행한다는 것도 상당히 지금 이례적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언론에서 볼 수 있는 정부의 이례적인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그리고 한동훈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보면은 모든 타겟이 마치 공수처가 수사를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한동훈이 예전에 송영길 대표를 대해서 이제 셀프 출석 비난한 바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한동훈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마음 다급해도 절차를 따르길 바란다. 그렇죠. 그리고 수사는 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공수처도 지금 수사가 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지금 참고인 조사를 먼저 해야 되는 거고 증거 수집했으면 그 포렌식을 들어가서 맞춰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 장관을 불러가지고 소환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당장 우리가 귀국하고 있다. 근데 이 귀국 기간이 아마도 총선 때까지는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귀국하고 지금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공수처가 지금 수사하고 있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데요. 많은 국민들이 거기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저게 지금 국방부에서 주 후반부 본회의 한 차례가 그 방산 관련 회의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언제 하는지 아직 정해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25일에 회의가 있는 건지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죠. 그런데 25일 날 뭔가를 하긴 했어요. 개별 일정을 했는데 그 뭐 단독 면담, 방위상업청장과 단독 면담을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회의를 하기 위해서 이제 회의 준비 일정을 그러니까 25일부터 회의 일정을 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25일 날 회의를 짠 하는 게 아니라 25일부터 자 언제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제부터 회의 일정을 짜는 거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쟤네들 하는 일이 그래요. 그 한동훈이가 박근혜 만나러 가서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한다는. 진짜 빵 터졌습니다. 야 그러려면 그냥 새날에 정변이랑 해 그냥. 자 그리고 지금 호주에서도요. 호주 국회의원이 이종섭 파견은 호주의 무리한 일이다. 아마 보낼 게 없어서 범죄자를 보내냐 이런 이야기지 지금. 네. 호주 교민들 엄청나게 열심히 투쟁하고 계세요. 그렇죠. 부끄럽다고. 그렇죠. 그 호주 대사관이 그렇게 막 크고 그런 건물이 아니고 거기 땅덩어리가 없다 보니까 일반 약간 주택 느낌도 좀 나는 그런 대사관인데 그 주위에 가가지고 연일 호주 교민들이 지금 시위하고 있습니다. 너무 부끄러운 게요. 예, 그러니까 얘는 한국에 들어와도 문제고 네. 호주 가도 마음 붙일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비행기 타고 가다가 중간에 내려서 어디 섬에가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 호주 주의원이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중요한 부패 수사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 대사를 보냈다라고 해요. 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러니까 엄청 부끄럽네요. 나도 부끄러운데 니들이 얼마나 부끄럽니? 부끄러운 건 국민 탓이죠. 국민 몫이죠. 그래서 사실 이종섭은 사퇴를 시키고 수사를 하는 게 맞고요. 지금 이종섭이 들어왔으니까 모든 게 다 끝난 거죠 했던 놈이 하나 있어요. 자기가 공익인 것처럼 해서 대통령실이 야 이게 너무 자기 정치하는데 했던 있잖아. 자기가 해서 사태가 해결된 거 해결 안 됐어. 이제 시작이야. 그러니까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윤석열 스타일이 한 번 밀리면 끝없이 밀린다고 생각을 해서 특정 시점에서 그냥 깨끗하게 해결하려면 이종섭 들어오라고 해서 사퇴시켜버리고 수사받게 해버리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종섭이 자기 자신의 정범이라는 거죠. 공범이면 그렇죠. 정범이기 그렇죠. 때문에 어떻게 못하는 측면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 이슈는 아마 총선이 끝날 때까지 관통할 이슈밖에 안 될 텐데 급거 귀국시키다 보니 막상 회의도 못 하고 있는 이거 다 국민 세금이에요. 그렇죠. 너무 못된 게요. 정말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것이 한동훈은 지역을 돌면서 이종섭 봐라. 지금 수사받으러 왔다. 근데 공수처가 안 부르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정부에서는 이거는 공수처 이제 수사 때문에 한 것이 아니야. 우리는 회의 때문에 온 것이다. 이렇게 지금 좀 이견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국민을 속을 거라 생각하는데 참 못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종섭은 저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해요. 이종섭으로는 윤석열 심판에 뭐 방아쇠를 남기거나 그러지는 못해. 최근 윤석열 심판 여론의 MSG 같은 정도지. 진짜 중요한 건 경제,
물가, 민생 이런 거란 말이죠. 거기에 이제 방아쇠를 달린 단계 와, 나 이제 이제 대파죠. 고물가 이야기 하면 그거 잠깐 해볼 건데 물가가 올라가면 서민들 살기가 힘든 거고요. 소비자만 힘든 게 아니에요. 자영업자들이 더 힘들어요. 힘들죠. 계속 악순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궁여지책이자 신박한 아이디어는 민생 회복 지원금 25만 원 내자는 건데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 자영업자들 입장에서 못 살겠다 심판하자 소리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윤석열 지지율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리얼미터 아주 저 그래프가 보면 가랭이 찢어지겠죠. 좀 더 찢었으면 다시 좋겠슈. 윤석열 부정평가가 리얼미터 기준으로 60%가 넘었어요. 이런 선거는 윤석열이 못 이긴다. 리얼미터만 그랬냐. 여론조사 꽃은요. 부정평가가 65가 나옵니다. 65, 33대 65면은 딱 배잖아요. 이런 선거를 만약에 윤석열이 이기면 나라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봐. 근데 여기서 대파 논란 있죠. 이게 이제 선거 전략으로 굉장히 좋은 게 물가가 안 좋아요. 뭐 고물가에 힘들어요 하고 나면 임팩트가 없어서 기억에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하나를 찍어오는 건데 윤석열이 좌표를 찍어준 거야. 나 대통령 그만할래. 농협 하나로 마트를 갔는데 뭐 대파 한 당 가격이 875원이면 합리적이구만. 그러니까 이게 본인 스스로가 좌표를 찍어준 거예요. 윤석열 대파. 그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한동훈이 뭐 좌파 트라우마가 있는데 윤석열은 좌파가 아니라 대파로 끝날 것이다. 아 근데 농협도 좀 안쓰러운 게 이날 농협에서 갑자기 뭐 할인한다고 해서 875원 좀 특가를 내놓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오는 날에 딱 맞춰서. 근데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 논란이 되니까 지금 농협이요 3월 25일 어제부터요. 총선 때까지 20일간에 지금 뭐라고 하나요?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출범이라고 하면서 가격 안정 행사를 지금 개최한다고 합니다. 농협이 눈치를 보면서 하는 건지 압력이 압력 때문에 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지금 어떻게 대통령이 한번 가고 나니까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맞죠. 잠깐 눈속임 행사를 합니까? 그리고 그렇기도 하고요. 이제 좀 뭐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대파 가격이 안정됐다 이 개소리하고 그렇죠. 했는데 그 윤석열에 맞춰갖고 그냥 하나만 물어볼게 이놈들아. 대파 가격만 내리면은 장사가 되니? 저거는 정말 빙산의 일각인 거잖아요. 뭐 이따가 따로 하고. 아니 근데 저 그냥 농수산물 그냥 농업인들이 이렇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헌법에도 농수산물 유통 구조 개선 노력을 해서 가격을 안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농업인 이익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 정부에서는 그런 거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눈치 보면서 가격 조정만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누군가가요. 내가 봤을 때는 윤석열 안티가 있어. 그러니까 물가가 힘들다 하면 관성적으로 국민의힘 찍을 사람들이 대파 논쟁이 시작되니까 아 그치 이 새끼 무능하지 이렇게 인식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좌표가 찍히게끔 만든 누군가가 있어.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한편으로는 더 윤석열이 경로를 자주 하다 보니까 심기경호하느라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더 윤석열이 심기경호를 위해서 그냥 이렇게 대파값도 내리고 이제 다른 것들도 많이 좀 내려줬으면 네. 좋겠네요. 어쨌든. 자 그래프 한번 보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3.1% 상승. 근데 실제로 체감 물가는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근원 물가라는 게 있고 가격이 안 오르는 공산품 가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제품들은 분명히 이 겨울철에는 비싼 건 사실이에요. 하우스에서 키워야 그렇죠. 돼요. 예. 겨울에 하우스에서 키우려고 그러면 난로를 틀고 비쌀 수밖에 없지만 역대로 최고로 비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가 3.1%지만 농산물 같은 경우는 심한 경우는 쉽게 표현해서 딸기 같은 경우에 1년 전보다 120% 올랐다. 그러면 2배 이상 올라간 거잖아요. 다음 넘기시고요. 신선 과실 지수 증감률. 어휴. 확 올라가는 게 보이잖아요. 그럴 때 정부가 뭘 해야 되냐면 개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농협도 등장을 하고 그래서 이걸 조절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돈 안 쓰려고 보니까 갑자기 물가가 빵 튀고 나니까 이제서야 부랴부랴 사과값에 개입한다 그러고 대파값에 개입한다 그러고 멍청한 짓입니다. 다음 거 한번 보여줘봐요. 실제로 이것도 지수가 있잖아요. 2023년 2월 달 대비 2024년 2월 주요 과일값 상승률. 이거 실제보다 더 나갑니다. 이 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딸기가 23.3% 올랐다 그랬죠. 아니에요. 지금 시중에 나가보면 딸기값이 2배 이상 올랐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파만 그러니까 올라간 것도 도매냐 아니고. 소매냐에 그렇죠. 따라 약간 달라지는데 그렇죠. 그러면 일반 서민들은 저거 하나 먹을 것 안 먹게 되고요. 2개 먹을 것 하나 먹게 되면 이게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심한 경우는 건강권에 문제가 생긴다. 요즘 학교에서 농담으로 아이들이 그런데요. 우리 아침에 과일 먹고 왔어. 너 과일 먹었니? 부자다. 이런 식으로 애기들조차도 그 학생들조차 농담을 한다고 예.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대파만 이야기할 게 아니에요. 애호박입니다. 애호박만도 저게, 아닙니다. 아유, 지금. 저게 진짜. 그 애호박 지금 하나에 이제 가격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그 애호박 한번 보여줘봐요. 저게 이제 우리가 마트 가면은 저렇게 아예 심어서 파는 거예요. 그 애호박이 막 생겼을 때 비닐이 봉다리를 씌워가지고 아예 저렇게 채우는 거예요. 모양을 저거 저게 하나에 맞춰서. 지금 3,000원이 넘어갔다. 네. 소매 가격이. 제가 애호박에 붙여서 먹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요맘때 먹는데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도 사실 물가가 녹록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에 한 1,200원 정도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하나에 그냥 3,000원. 이고요. 또 하나는 요즘 봄이잖아요. 이제 김장김치 맛 없을 것 같아가지고 오이 소박이를 만들어 먹을까 하면은요. 다닥이 오이가 3개에 5,490원입니다. 근데 작년 이맘때는 한 3개 한 1,200원 정도 했었을 때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물가가 올라간 야, 거죠. 씨. 뭐 이러니까 제가 가정주부 같습니다만 그건 아닙니다. 그 봐봐요. 저 애호박 3,000원에 손 떨리는데 대통령님 가상현실 보시나요? 부추 한 단 6,900원, 양배추 한 통 5,080원. 대파는 무게를 줄여서 원래 한 6개 있던 거 한 4개 놓고 그게 슈링크플레이션인가 그치? 그렇죠. 예. 양을 줄이고 예, 가격을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 그러면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서민들이랑 상관없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식당을 하는데 각종 식재료가 엄청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대체적으로 다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식당 주인은 대파 가격만 내린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게 정부가 개입을 해줘야 되는데 원가가 작년보다 만약에 한 2배쯤 들어가는데 가격을 올리면 식당에 손님이 안 가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 대파의 문제가 아니고 애호박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식재료 가격이 저렇게 올라버리면 주인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 수는 없잖아요. 손해보고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이번에 그 YTN이 이런 거 있어요. 밥 먹으러 갔다가 도로 나왔다. 실제로 가격 오른 거 한번 봐봐요. 주요 외식 품목 평균 가격 추이. 냉면, 삼겹살, 비빔밥, 삼계탕, 김밥, 김치찌개 백반, 짜장면. 외식을 못할 정도가 된다는 거죠. 한 끼는 먹을 수 있겠지. 저렇게 가격 물가는 올라서 소비자는 그냥 들어갔다 나올 지경인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원재료 자체가 상승했기 때문에 본인들은 20만 원, 30만 원 손해보고 있다라는 기사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하는 얘기가 20만 원, 30만 원이 상승해서 우리가 힘들다라고 하는 게 작은 돈일 수 있지만 본인이 한 달 총 수입이 200, 300밖에 되지 않는다. 그럼 거기서 10%가 지금 원재료 값 때문에 올라서 우리가 이렇게 힘든 지경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민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는 윤석열 정권은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퇴진이 답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린 이제 기승전 탄핵이야. 그리고 하나 더요. 자영업자만 힘들어요. 중소기업들 봐봐. 이거 지금 민들레 참. 기사인데요. 네. 저 극단 선택이라는 게 뭐냐면 파산해 버리는 거예요. 사람으로 말하면 죽는 거예요. 고금리에 잊어도 버겁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파산 신청 건수 한번 보세요. 그래프 한번 보세요. 윤석열 집권하고 나서 저 그래프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 보세요. 심하잖아.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물론 여러분들 이찍 어르신들 제 말씀 들어봐요. 한국만 이렇습니다. 그렇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한국만 이렇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무능한 자가 경제 보살피지 않고 중국 적대시하고 일본 밑에 일본 따까리하고 미국 따까리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에 대통령만 바뀐 거죠. 중소기업 대출 잔액이 지난해 이제 11월 기준으로 해서요 1,000조가 넘었대요. 이건 사상 최초라고 합니다. 1,000조가 넘었어요. 윤석열 집권 이후에 이렇게 된 것인데 그런데 오늘 기사 보니까 중소기업 버티기 작업 뭐 긴급 수혈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직접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정작 담보가 있는 기업들만 대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는 중소기업 뭐 맞아요, 긴급 맞아요. 수혈한다 네. 말은 하지만 현장 목소리는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도 그 현장의 목소리는 제대로 담고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요즘에 진짜 경제가 안 좋구나라는 걸 어떻게 느끼냐면 저는 주식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물 경제랑은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경제가 안 좋아도 주식시장은 주식시장대로 움직이는데 지금 뭐 코스피 시장이 뭐 2,700 간다 어쩐다 하지만 제가 뭐에서 진짜 경제가 안 좋다라는 걸 느끼냐면 저랑 같이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저는 무조건 주식은 여유 자금으로 해야 된다라는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여유 자금으로 주식을 하시던 사람들이 나 긴급하게 돈을 빼야 돼서 주식을 더 이상 못 하겠어라고 돈을 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뭐 가게가 뭐 이제 뭐 파산되고 중소기업이 파산되고 이런 거든 이제 물건을 파고 사고 팔고 이런 그 경영의 개념이라면 일반 개인들은 진짜 내가 꽁 갖고 있었던 이거 진짜 비상금처럼 갖고 있었던 어떻게든지 요거 한번 굴려볼까 이런 돈까지 이제 터는 지경까지 온 거면 제가 느끼기에는 진짜 2008년도 금융위기 직전에 약간 이런 분위기였었어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는 그냥 사적인 얘기인데 제가 지금까지 왜 주식을 안 했나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여유 자금이 없었더군요. 아까 보셨지만 개인 사업자 대출 연체율 8배 올라가고요. 5배 올라가고요. 3배 올라가고 이렇습니다.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이 상황에서도 긴급 지원금 25만 원 얘기하니까 거기서 공격하고 있는 이거는 뭐냐면요. 대한민국 부자들이 돈을 제일 많이 벌었던 때가 IMF 때예요. 망하는 사람 적출하니까 네. 싼 가격에 건물 인수하고 막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돈 벌었거든요. 나는 요즘에 인구론 보는 것 같아. 국민들 망하면 우리나라 부자들이 돈 번다. 여기 그렇죠. 이제 극단적 양극화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같은 25만 주는 게 방법일 수 있거든요. 그것도 최선은 아니야. 저쪽은 반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투표 잘하십시오.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자, 3년은 여기까지. 못 참겠다. 네. 자.